안녕하세요. 우리 선생 김기입니다.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두 개를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특수상대성 이론, 하나는 일반상대성 이론인데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만 하겠습니다. 특수란 말이 붙어서 더 이제 얘가 특수한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제한된 조건에서만 성립을 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광범위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한된 조건에서 기본 법칙을 찾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우기 앞서 먼저 이제 물리학에서 크게 고전 물리가 있고요, 현대 물리가 있습니다. 고전 물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학이 있습니다. 뉴턴 역학으로 대변되는 역학이 있고요, 전자기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이 두 개를 만들고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뭐 광전 효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현대 물리학이 나오는데요. 현대 물리학은 뭐죠?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 역학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 뉴턴 역학이 안 맞는 게 생겼다는 거죠. 안 맞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건데, 즉 현대 물리학은 뉴턴 역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가 해결이 안 됐던 거, 얘가 오류가 났던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빠를 때 뉴턴 역학이 안 맞는 걸 해결했고요. 양자 역학은 사이즈가 작아질 때, 즉 미시 세계에서 안 맞는 거를, 뉴턴 역학이 안 맞는 거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은 나중에 할 거고요.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할 건데, 상대성 이론 중에 오늘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옛날에 이제 빛의 성질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가상의 매질을 우리는 에테르라고 한 겁니다.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매질이 전 우주 공간에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빛이 그 매질을 타고서 파동처럼 전달이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에테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에테르를 찾는 실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마이컬슨, 몰리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여기다 이제 관투과 거울을 놨습니다. 거울을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로 쏘는 거죠. 빛을 쏘면 어떻게 돼요? 절반은 투과를 하고요. 절반은 투과를 하고 절반은 반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요 길이를 정확하게 같게 만든 거죠. 요 길이를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실제 거울을 놓은 겁니다. 실제 거울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갔던 빛이 다시 반사가 돼서 오는데, 이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가 돼서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 눈은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들어갔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있죠. 일부는 여기를 통과를 하고 일부는 여기서 다시 반사가 돼서 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긴다는 거죠? 간섭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에테르가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할 때 빛의 속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간섭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방향, 뭐 지구 자전 방향, 공전 방향, 그거의 수직인 방향, 그 다음에 위도를 뭐 달리하던 뭐라던 어느 방향에서 측정을 해도 항상 간섭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즉 동시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에테르 없다죠. 아이러니하죠.
마이커슨 몰리는 에테르를 찾는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에테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던 항상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물리학계는 이제 충격에 빠졌겠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뭐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에테르가 없다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초점을 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성 원리라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인데, 상대성 원리는 뭐예요? 관성 기준계에서, 관성 기준계가 뭐죠? 예전에 했었죠? 관측자의 속도가 정지 또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관성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성력이라고 하는 가짜임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기준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준계에 뭐 가속도가 없이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물리 법칙 같은 거요? F는 ma 같은 것들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까요? 차 타고 가는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졌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 던지면 다시 그냥 떨어지잖아요. 근데 차는 속도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밖에서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공은 차가 이렇게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공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둘의 뭐가 달라요? 운동 상태가 다른 거죠. 운동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시공간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대신 뭐는 같은 거예요? 얘를 계산할 때도 F는 ma로 구할 수 있고 얘를 계산할 때도 F는 ma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상대성 원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변한다죠. 어떤 공통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변한다는 거죠. 뭐가? 시공간이. 근데 그 시공간은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상대성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냐면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랑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와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광속은 일정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우리 기존 상식에 의해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슈퍼 히어로들이 이렇게 속도를 뭐 광속의 99%로 날아간다고 해도 이쪽에서 빛이 날아오잖아요. 이게 빛이라고 한다면은 빛의 속도는 얼마죠? c죠.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얘의 상대 속도는 원래 상대 속도는 1.99c가 돼야겠죠. 근데 이렇지 않고 어쨌든 광속은 항상 일정하게 꾸민다는 거죠. 무조건 C로 모인다는 겁니다. 30만 km/s로. 왜 그러냐는 거죠. 모르죠. 아인슈타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몰랐지만
이렇다고 가정하니까 뭐 에테르가 없어도 되고 그 외에 많은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고 얘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불변하는 양을 찾은 겁니다. 예. 우주에서 유일하게 불변하는 양, 즉 변하지 않는 양은 뭐밖에 없어요? 광속밖에 없습니다. 근데 속도라는 것 자체가 뭐죠? 시간의 변이잖아요. 즉 뭐예요? 시간하고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상대적인 건데 유일하게 뭐예요? 광속만 어디 누가 봐더라도 일정하죠. 이런 걸 무슨 양이라고 해요? 불변량이라고 하고요. 이게 절대적인 값을 갖는 유일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신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우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뭐 빛의 99%를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게 안 맞아서 고민하던 차에 아인슈타인은 그냥 광속이 일정하다고 하고서 여러 오류들을 잡아보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을사늑약 때 발표된 겁니다. 근데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갈릴레이 변환.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정지 기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하는 기준계가 있습니다. 여기 원점, 여기 원점이 다르겠죠? 근데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물체가 있다고 보시면은 정지 기준계에서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X좌표가 되겠죠. 근데 얘는 뭐가 되죠? X 프라임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하고 얘의 속도차가 있는 거죠. 얘는 등속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등속이 아니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 시간 t가 흘렀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죠. 어떻게 되죠? x는 얘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면 되죠. 요 길이는 뭐죠? vt죠. 그래서 x는 x 프라임 플러스 vt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x 프라임은 여기서 요거를 뺀 건데 양변에다가 뭐를 해볼까요? 델타를 씌워볼까요? 델타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델타 x 프라임을 델타 t로 나눈거든요. 얘는 어떻게 되죠? 그냥 델타 x를 t로 나눈 거죠. 얘가 마이너스 9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에 의해서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씁니다. 얘를 넘기고 이걸 넘기지 않고 얘를 놔두죠. 델타 t분의 델타 x를 우리는 델타 t분의 델타 x 프라임 플러스 v 이거를 갈릴레이 변환에 의한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달랐어야 돼요. 근데 이게 현대 물리에 와서 성립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롭게 현대 물리에 맞게 갈릴레이 변환이 아닌 속도 덧셈 법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노런츠라는 사람인데요.
노 렌치라고 해도 되고 노 런치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노 런치는 이제 상대성 이론보다 먼저 찾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한다는 거를 그런 가정을 놓고서 수식을 전개한 거죠. 근데 우연히도 상대성 이론하고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노렌츠 변화는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요거에다가 x 베타 t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간말은 뭐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루트 c의 제곱 b의 제곱분의 1이고 베타는 c분의 v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식을 놓고서 계산하니까 상대성 이론하고도 맞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오류였던 뉴턴 역학의 오류였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그 속도 덧셈 법칙으로 이 성립을 하는데, 뭐 보시기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c의 제곱에 여기는 곱이에요. 얘랑 모양이 어떻죠? 모양은 비슷한데요. 뭐만 달라요? 요 밑에 부분만 붙은 겁니다. 노렌츠 변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노렌츠 변환에 의한 속도 덧셈 법칙이죠. 이걸로 해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노렌츠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멋지게 그동안의 뉴턴 역학의 오류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질량, 즉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했듯이 아인슈타인도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빛시계예요. 시간을 재야 되는데 뭐 태엽시계는 태엽이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전자시계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진자시계도 오류가 있죠. 많은 오류가 있는데 뭐죠? 빛은 오류가 없죠. 왜냐면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시계라는 걸 넣는 겁니다. 그냥 우주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안 예쁜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 안에서 속도 V라는 우주선 안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레이저를 위로 쏩니다. 쏘면은 여기서 반사가 돼서 오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T0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걸 알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정확하게는 변인데 써봤습니다. 그러면 t는 얼마예요? t0고 얘는 갔다 왔으니까 2L이고 이게 광속이죠? 빛을 갔다 왔으니까 따라서 t0는 C분의 2L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관측자. 정지한 관측자가 봤을 때 이 빛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빛이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여요?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던 빛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크게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합니다. 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이제 절반이죠? 절반의 시간이니까 2분의 t가 되고요.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뭘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방송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이 빗변의 길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뭘 구하면 돼요? 요 길이. 요 길이는 뭐죠? 속도가 v죠? v로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으면 저도 못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저거를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빗변이죠. 그래서 2분의 t의 제곱에다가 밑변을 쓸게요. v 곱하기 2분의 t의 제곱에다가 l제곱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을 묻고요. 2분의 t의 제곱은 l제곱이죠? 그럼 이걸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어떻게 되죠? t의 2l이죠? 2l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는 c의 제곱, v의 제곱인데요.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c의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c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2l의 c의 제곱에 t의 제곱이고 얘는 뭐죠? 1-c의 제곱 v의 제곱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닌가요? t0죠? 그럼 얘가 t0의 제곱 t의 제곱이고 1-c의 제곱 v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t는 어떻게 돼요? 루트 1-c의 제곱 b의 제곱이죠. 얘가 누구의 시간이죠? 고유 시간인데 얘가 운동하는 애예요. 근데 얘는 누구죠? 정지한 애죠. 근데 이 값은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은 걸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죠. 정지한 애의 시간이 운동하는 애 시간보다 길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누가 봤을 때요? 정지한 애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애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주선에서 보면은 마치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기차 타고 갈 때 나무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얘가 봤을 때는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봤을 때는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요? 움직이는 애는 이렇게 시간 지연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서로가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베타가 뭐라 그랬었죠? 알파. 감마가 이거였죠? 루트 1-c의 제곱 b의 제곱이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시계를 이용해가지고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길이를 측정할 때는 정지한 사람이 측정을 하죠. 그랬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때의 길이 L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써볼게요. 빛의 속도는 뭐죠?
시간분의 변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에 정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빛의 속도가 빠를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누가 더 느리게 간다 그랬죠? 얘가 더 느리게 간다 그랬죠? 근데 같은 값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애의 길이가 수축해야 됩니다. 정지하는 애는 길이가 길어야 되죠. 정지하는 애가 길이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L은 감마 L0가 되고 얘가 정지고 얘가 운동하는 애죠. 이 값이 뭐죠? 1보다 작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돼요? 네. 정지하는 애의 길이보다는 운동하는 애의 길이가 더 짧다는 거죠. 즉 어느 방향으로요? 운동 방향으로 짧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얘가 즉 광속이 항상 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광속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애는 시간도 느리게 가고 길이도 짧아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차원이 뭐 있었죠? 길이하고 시간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량인데요. 질량은 좀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질량은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도물체가 있어요. M 질량이 A예요. 질량이 똑같이 같고요. 속도가 얘는 U고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네가 충돌한 후에 합쳐져요. 합쳐지면 나지 M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는 정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했을 때 정지했을 때 그 충돌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질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돌 전에 질량은 얼마였죠? 속도가 U일 때의 질량 MU랑 이거 두 개를 더해야겠죠. 뭐 질량의 방향은 뭐 속도의 방향은 상관없겠죠. 어쨌든 양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정지하니까 M0라고 쓸게요. 근데 운동량 보존도 되죠? 그래서 질량 보존도 되지만 여기서 운동량 보존도 된다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MU 곱하기 U고 MU 곱하기 마이너스 U죠? 이거는 M0는 0입니다. 이건 0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따라서 M0는 2MU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관측자를 바꿔볼게요. A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0이죠? 그러면은 B는 얘를 B라고 할게요. B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V가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는 2V가 되겠죠. 2U가 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서 봤을 때는 정지했지만 여기서는 충돌한 후에도 U로 이렇게 접근하겠죠. 얘네가 충돌해가지고 한 물체가 돼가지고 된 건데요. 여기 봅시다. 충돌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잖아요. 여기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지만 이번에는 관측자를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질량, 운동량이 있는데요.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움직입니다. 뭐죠? MV로. 운동량 아니에요. 속도가 V일 때의 질량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M이 U일 때의 그때의 질량이고요. 얘는 라지 M이고 두 개 합친 거죠. 근데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EM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운동량은 M0, 0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M,
마이너스 V인데 얘는 V겠죠? MV죠. 그 다음에 얘는 MU인데 얘는 마이너스 U가 돼요. 그러면은 따라서 MU는 이렇게 되죠? 스몰 m으로 나타낼게요. 스몰 MV는 V분의 U, MU가 되죠? 이러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두 물체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해가지고 이 정지 기준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돌 직전에 한 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죠? 갈릴레이 변환하고 노런츠 변환을 이용할 겁니다. 질량이 조금 어려워서 질량은 보통 그냥 외웁시다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에 의한 속도 덧셈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었죠? V는 V1 플러스 V2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기준계에 맞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A 기준계에서 본 B의 상대 속도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정지 기준계에서 본 B의 상대 속도 플러스 그 다음에 A 기준계에서 본 정지 상대 속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성립을 안 한다니까요. 성립을 안 합니다. 누구에 의한? 노런츠 변환에 의한 속도 덧셈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쓰면 돼요. VBA는 B정지 플러스 정지 A가 돼요. 근데 요게 붙어요. V 플러스 C의 제곱에 VB 정지 곱하기 V 정지 A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각각 대입하고 어쨌든 요게 성립하는데 볼까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 본 B의 속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한 곳에서 B의 속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U가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본 정지한 속도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U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다 소거되고요. 1 플러스 C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U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C의 제곱, U의 제곱, 그 다음에 2U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식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요 식까지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지울게요. 여기 몰라도 되고요. 일단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MV하고 얘를 소거를 할게요. MV를 소거하겠습니다. 소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M0 플러스 얘가 V분의 U, M, U가 되고 그걸 뭐죠? MU죠? 그러면은 따라서 MU는 어떻게 돼요? M0를 1 마이너스 V분의 U가 되죠? 근데 잘 보시면은 요거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볼게요. 얘랑 나눠보면 어떻게 됐죠?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MU는 M0가 되고요. 여기는 M0 MU 곱하기 1 마이너스 1
1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V분의 U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MU분의 M0는 이거랑 같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까? 질량이 크든 작든 간에 얘는 원래는 EM이었잖아요. 어쨌든 정지했을 때 질량의 비는 운동할 때 질량의 비랑 같다는 거죠. 요거 인도 요거 대신에 요걸 넣는 거예요. 요건 줘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M, U, M0 다시 한번 쓸게요. M, U, M0 더하기 1분의 이거 쓰면 되죠? 그럼 요거의 제곱이 돼요. M0의 제곱, MU의 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힘들게 V를 구해놨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기네요. 2 마이너스 2 곱하기 U고 V가 이겁니다. 이 U를 1 플러스 C의 제곱 U의 제곱으로 한 거죠? 이렇게 지워주고 이거 지워줍니다. 다시 쓰면은 2 마이너스는 되고 뭐가 남죠? 어이구 징그럽네요. 요거고 요게 되겠네요. C의 제곱 U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1이 빠지니까 1 마이너스 C의 제곱 U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M0의 제곱 MU의 제곱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뜻만 씌우면 돼요. 따라서 MU 즉 속도 U일 때 움직일 때죠. 움직일 때의 질량은 M0는 정지할 때의 질량이죠. 그거에 얼마예요? 1-C의 제곱 V의 제곱이죠. 즉 뭐예요? 정지할 때보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왜냐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MU는 M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속도가 빠를수록 관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상대론적 운동량을 보겠습니다. 상대론적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운동량은 감마 MV 감마는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MV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속도가 느릴 때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컴퓨터 사람일 때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유도는 안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근데 빛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빛은 정지 질량이 0이에요. 정지 질량이 0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게 0이 되므로 무식만 남죠? 제곱이 벗겨지고요. 그런데 강자, 즉 빛의 에너지는 남자분의 hc죠. 요걸 넣다 대입하면은 따라서 빛의 운동량이 나오죠. 남다분의 h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자인데 속도가 0이다.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속도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2는 m0 c의 제곱 그 유명한 정지했을 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량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정지한 입자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